이재명,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공판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봤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일단 이화영 씨 부인은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망했다. 그리고 이해찬은 폭망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어떤 그 직접적으로 진술이나 증언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도대체 뭐 세 사람이 그렇게 폭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화영 씨가 보인 반응, 그리고 또 나아가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보였던 반응,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부인과 이재명, 이해찬 싹 다 지금 폭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어떤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지금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이 변호사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가 진짜 막 검사를 당신 이렇게까지 부르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 바로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김영태 변호사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기사가 나오죠. 민변 변호사도 내쳤다라고 나오는데 뭐 그럴만합니다. 이 김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변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이야 과거에 이제 완벽하게 그 끽될 수 있었던 정치세명의 끝장이 날 수 있었던 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그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변호인은 맞기는 맞았습니다. 이화영 씨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막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고 뭐 이화영 씨의 입장을 뭐 대변하거나 이화영 씨에 대해 가지고 뭐 케어를 하거나 이화영 씨는 뭐 계속해가지고 접견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냥 이름만 올라왔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화영 씨한테도 재판부가 당연히 질문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뭐라고 했냐? 덕수가 아니라 해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재판을 그냥 안 하고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재판부한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이화영 씨의 부인이 해광 변호사의 해임을 원했던 거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화영 씨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 씨의 그 진술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요?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내가 방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김성태한테 돈을 어느 정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화영 씨의 진술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화영 씨의 부인이 뭘 했던 거예요? 그 해광 변호사를 해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왜 도대체 변호사를 해임하는 것이 그 진술을 막는 거랑 연결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간단한 겁니다. 이화영 씨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하는 얘기가 돼야 그래야지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진술로서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부인도 이 머리를 조금 굴려가지고 근데 뭐 지 머리인지 이재명의 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를 조금 굴려가지고 이화영 씨의 변호인을 해임을 시켜야 그래야지 이화영의 진술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나 변호인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번에 망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또다시 재판이 이제 늦춰질 것 같다 보니까 이화영 씨가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은 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거를 듣고 김영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멀쩡하게 내가 나와 있는데 나를 두고서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렇게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늦춰진 상태인데 그거를 듣고서 근데 김영태가 왜 저렇게 무슨 뭐 국선 변호사 운운하면서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게 의도적으로 민주당에서 재판을 늦추려고 했던 게 맞으니까 그 패부를 찔렸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는 거겠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화영 씨로부터 검찰의 회유랑 압박으로 인해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라는 진술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뭐라고 해요? 그 얘기가 이화영 씨 입장에 맞는지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영태가 무슨 막 발끈해가지고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은 지금 뭐 다른 거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김영태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정말로 이화영 씨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
의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게 막 화를 낼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고 김영태가 막 당신까지 막 운운하면서 지금 뭐 화를 내고 있잖아요. 저게 또 보여주는 게 뭐겠다. 김영태가 얘기했던 거, 이화영 씨가 무슨 뭐 검찰로부터 휘유랑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 지어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측에서. 그리고 김영태가 일방적으로 이화영 씨랑 상의하지 않고 이화영 씨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지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히려 반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뭐 재판이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아니 김영태가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김영태가 또 막 발끈해가지고 재판장님 저렇게 막 검사가 미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는 거냐라고 막 화를 내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보였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김영태를 제지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막 김영태는 왜 자기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을 처음 본다면서 뭐 또 법정을 뭐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뭡니까? 개판이라는 것이죠. 김영태가 저렇게만 뛰쳐나가는데 개딸들을 아이고 변호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또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딱 봤었을 때 뭐라고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김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을 변호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갔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딸과 이재명을 위해서 저 자리에 갔다라는 거. 미션을 받았겠죠. 그 미션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라. 재판을 최대한 방해라. 이 미션을 받고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션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만 저렇게나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조금 확인해 달라. 이화영이란 진짜로 그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 라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나 막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러니까 김영태는 미션을 받고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이황희가 검찰 측에 했길래 김영태라고 하는 변호인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사실상 가짜 변호사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저렇게나 재판을 막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본에 그런데 나오는 게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가 검찰에 어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 당시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9년도 7월달, 2019년도 12월달에 어떤 경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고까지 됐는지 그리고 김성태한테 요구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의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가짜 변호사라고 해야 되겠죠. 가짜 변호사 측에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뭐라고 당연히 주장을 하겠어요? 허위다. 이화영이가 가짜로 진술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그런 식의 의견서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보기에도 그 변호인을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겠어요? 가짜 변호인이라고 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의견서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성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화영 씨한테 압박을 했다라는 것인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거,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라는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이런 것들을 누가 폭로하겠다?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화영 씨를 압박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단초가 될 수가 있다. 야, 이것 봐봐라. 지금까지 뭔가 좀 비밀리에 들어가 있었던 이재명과 그 변호사비 대납이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쌍방울이 그걸 대납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성태가 뭐라고 폭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재명의 재판에 로비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정확하게 그 변호사비 대납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변호인 나서가지고 검찰에게 이런 것들을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갖다 바친 꼴이 됐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를만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만 진심 어리게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주군처럼 떠받들고 있고 내가 막 교주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다음날 지금 막 구속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소소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재명이가 버텨오고는 있었죠. 그렇죠? 당대표 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구속이 되고 하나둘씩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재명을 진짜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날씨는 덥지 마음은 심란하지 뭐 어디 가가지고 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막 마음이 찌게 놓이는 거죠. 날씨만 너무 덥고 뭐 너무 막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안하다라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는 진짜 그 검찰에 계시는 분들, 이 검사 형님들 보고 있으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나마 날씨가 더운데도 그냥 뭐 주경야독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낮이건 밤이건 그냥 뭐 쉴 틈 없이 그렇게 이지마개를 잡아놓겠다라는 집념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것도 그냥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는 약간 오바고 덥기는 덥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좀 잊을 법한 그런 행복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윤관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성만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돈봉투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기 이제 민주당 뭐 국회의원이 됐거나 그리고 뭐 당협위원장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법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빼박 사건이었습니다.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뭐겠어요?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걸 뭐 사진을 찍을 수는 뭐 당연히 없는 노릇이니까 뭐 영상을 찍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돈을 줬다라는 인간과 돈을 받았다라는 인간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뭐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얘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녹취록까지도 정확하게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윤관석이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규모가 컸습니다. 300만 원 돈봉투를 뿌렸다. 20명한테. 그래서 6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요. 이성만이 같은 경우는 윤관석한테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이정관한테 100만 원을 준다든지 강내구한테 또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 혐의니까 윤관석과 이성만 두 사람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윤관석이 조금 더 범죄 혐의가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뭐 이 정도만 주고받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몇십만 원 주고받은 거를 가지고도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인데 국회의원이라고 그럼 뭐 달라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윤관석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 구속이 됐고요. 이성만 같은 경우는 영장이 결국에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성만이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얘기까지도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면 법리적으로 자기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성만이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굳이 뭐하러 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쥐가 나서가지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 겁니까? 가정을 해봤을 때 나는 그냥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다. 이 얘기는 약간 묘하게 전달을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돈봉투를 전달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전달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죄지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기소가 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뭐 윤관석이를 뜻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이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언론 앞에서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르게 배신을 때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이성만이는 일단 뭐 이렇게 구속이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윤관석이 구속이 됐으니까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누구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영길이 아저씨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길이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있다가 귀국했었을 때 얼마나 막 설쳐됐습니까? 검찰 앞에 가가지고 나를 불러라, 주변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말고 나를 잡아가세요. 뭐 얼마나 그렇게 막 설쳐됐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다 지금 구속이 됐고 하나 둘씩 지금 잡혀가면서 다음 차례는 송영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길이가 이제는 나를 잡아가십시오. 검찰에 가서 쇼합니까? 택도 없죠. 그렇게 쇼하다가 바로 그냥 잡아갈 텐데 오히려 지금 순간에 뭐 비행기 티켓 같은 거 끊든지 아니면 무슨 뭐 중국으로 건너가는 배 지금 뭐 티켓 같은 걸 끊든지 이러고 있어도 시간이 지금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가지고 검찰에 가지고 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암만 그래서 제가 찾아보더라도 윤관석이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영길이의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은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죠. 백혜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황운하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싹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관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이 지금 물증이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법원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얼마 안 가서 황운하가 그렇게 설치되는 꼴도 우리가 못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돈봉투 사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이게 또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냐? 영길이를 당대표를 만들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쵸.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동시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재명으로도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재명이가 송영길에 대해 가지고 요즘 좀 손절치는 분위기가 있죠. 영길이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금 돈봉투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걱정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박영수랑 김만배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약정서까지도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에다가 대장동 로비 자금 20억을 조성하는데 박영수가 관여했다라는 정황까지도 검찰이 지금 포착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수랑 그다음에 김만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대장동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대장동에 대해서도 검찰이 물증까지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김성태 요거는 이제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쌍방울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화영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요런 지금 타이밍에서 김성태가 또 옥중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검찰이 자기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자기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일부 정치인이 자기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있고 깡패라고 표현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상강도에 비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였죠.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기세로 봤었을 때는 뭐 이재명의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는 걸 봤었을 때, 뭐 지금 윤관석이도 구속이 되고 박영수도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내가 지금 구속이 안 되겠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한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런 맥락에서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참으로 뭐라고 할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화영 씨 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멍청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을 사람이 따로 있고 의지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재명이를 갖다가 믿고 이재명한테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인 보임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회 이사를 맡고 있었을 때 자기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뭐 이 여자가 막 미친 척하면서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힘썼는지 이화영한테 나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싹 다 지금 검찰이 잡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씨 부인도 이 지금만큼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